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뭔가 뵙는 느낌인데요. 오늘은 정말 편하게 실패 없는 봄웜 소프트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시딩 받은 선크림이 있는데 너무 케이스가 특이해서 그것부터 한번 꺼내보도록 할 건데요. 조선미녀에서 시딩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카카오 프렌즈 에디션으로 엄청 거대한 박스를 여기 다 담기지도 않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뜯어봤는데 야옹이 2마리가 옹기종기 모여서 이게 뭔가 이러고 막 주변에 어슬렁대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춘식이 에디션이 나와서 이렇게 시딩으로 온 거군요. 원래 조선미녀가 선크림을 진짜 잘 만들기로, 제형 잘 잡기로 너무 유명한데 이게 종류가 다양하네요. 톤업 선크림, 아쿠아 프레쉬, 맑은 쌀 선크림, 센텔라 들어있는 톤업 선크림, 그리고 뭐야 이게? 춘식이 스트레스볼? 네, 이런 게 있네요. 무난하게 맑은 쌀 선크림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에 이렇게 카카오 브랜드 춘식이가 있어서 너무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봐요. 춘식이가 한복 입고 있어요. 귀엽네요. 선크림이 제가 약간 투명하게 발라져 있는데 더 바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햇빛도 쨍쨍하고 하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올영 세일 중후반부터 시름시름 아팠어요. 이제 나이 드니까 밤새는 것도 잘 안 되나 봐요, 슬프게도. 올영 세일 뒤로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엄청 엄청 촉촉하다. 와우. 너무 제형이 진짜 좋다. 진짜 촉촉해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촉촉합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최근에 계속 시름시름 좀 사람이 비실비실했어요. 사람이 비실비실해가지고 좀 정신 차리는데 건강 회복하는데 약간 집중하고 이제는 괜찮아져서 운동도 좀 홈트 같은 것도 다시 시작해보고 좀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혈당 관리? 그러니까 당도를 너무 높은 것만 많이 먹어서 더 안 건강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놀랍게도 옛날에는 맨날 디저트 먹었는데 디저트 거의 안 먹고 있고 진짜 오랜만에 약간 당분이 들어가 있는 커피 나인의 나인 라떼를 오랜만에 사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40 이상 되니까 살이 안 빠지거든요. 안 먹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방법은 그냥 1.5씩 먹는다. 이거든요. 조금 보통 때 늦잠 자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후에는 가능하면은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쌓이면은 뭐 빵 먹기도 하고 삼각김밥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그냥 한식으로 먹으려고 요즘에 좀 식단을 노력을 하고 있고 야식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1kg는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촉촉하게 바이오던스의 캐비어 PDRN 젤리 세럼 미스트? 요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막 흔들면 막 철퍽철퍽 젤리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젤리가 막 나오거든요. 젤리가 나와서 분사가 물이 나온 느낌 아닌 느낌? 젤리 미스트예요. 촉촉한 것 같아서 이 친구를 조금 이렇게 싹 깔아두고 제가 오늘은 스쿠 리퀴드 파운데이션 205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파운데이션, 백화점 파운데이션 비교 콘텐츠를 한 3주째 뒤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지속력도 살펴보고 있고 각각의 차이점, 장점 같은 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테스트해보는 파운데이션인데요. 제가 써보니까 최근 신상 디올 글로우 파운데이션이랑 스쿠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랑 약간 닮은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도 조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도 해보고 싶고 해서 좀 지속력이 괜찮으면서 가벼운 그런 스타일의 스쿠 파운데이션을 오늘은 테스트 겸사겸사 발라보겠습니다. 컬러는 굉장히 밸런스감이 좋은 약간 뉴트럴에 가까운 듯한 그런 공홈에서는 핑베라고 하는데 핑크가 섞여 있긴 하지만 너무 쏠려 있지 않은 그런 예쁜 상아빛 느낌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얇게 스펀지는 글로웍스 좀 촉촉한 스타일이에요. 물 안 묻혀도 촉촉한 거. 이걸로 밀착을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커버력이 약간 중하? 레이어드 하면은 좀 중간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의 첫인상보단 제가 너무 기대가 낮았었나 봐요. 이 파데의 커버력에 대한 기대치가 처음에 너무너무 낮았어서 생각보다는 커버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디올 글로우 써보고 이 친구 써보니까 디올 글로우보다는 이 친구가 커버력이 약간 낮게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또 있네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저 이때 첫인상은 제가 속건조 되게 심했던 시기라서 촉촉파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에 약간 건조한 느낌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유분도 좀 나오고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밸런스감 있는 느낌이다. 건성은 좀 당길 듯?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톤을 좀 골고루 보정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부분적으로 붉은기만 마루베치 레몬 컨실러로 가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루베치 레몬 컨실러로 저의 코 밑에 주변, 콧바퀴 주변부에 붉은기 솔직히 데일리로 이거 안 가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좀 모처럼 영상도 찍으니까 약간 멀쩡하게 보이고 싶어요.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데일리로 실패 없는 그런 메이크업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파우더를 안 한다는 거는 좀 제 사전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한겨울이 아닌 이상은 저는 유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방시의 파우더, 좀 가벼운 건조하지 않은 그런 파우더로 T존 부분을 가볍게 좀 잡아줍니다. 미리 유분이 좀 지저분하게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은 베이스 메이크업 유지가 훨씬 더 좀 깔끔하게 유지가 되죠. 파우더 처리를 수부지나 지성에 해놓으면요.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덜 건조해서 요즘에 좀 자주 쓰는 편이고요. 브로우 펜슬은 처음 쓰는 거는 페르페라 토프 베이지로 밑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볍게 틀을 좀 잡아주고 요즘에 눈썹 형태를 살짝 바꿨는데 약간 아치형으로 조금 더 커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눈썹이 좀 얇아졌어요. 원래도 얇았는데 약간 더 얇아졌답니다. 오드타이 광고 찍으면서 제가 눈썹 형을 조금 바꿨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약간 좀 세련된 느낌을 좀 같이 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뒤에 없는 부분은 제가 아까 커피 사러 나갈 때 솔직히 꼬리를 좀 그려놓긴 했었는데요. 좀 창피하니까 프리사이슬리 3.5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살짝 스크류 브러쉬로 그냥 가볍게 여기서 너무 힘을 많이 줘서 또 브러쉬로 문대면 다 지워지죠. 그래서 정말 가볍게 통통 해주고 요즘에는 제가 좀 웜톤 느낌을 즐겨 하거든요. 봄이니까 봄웜 느낌을 좀 즐겨서 해서 요거는 키스미 3호고요. 코토리 베이지 컬러예요. 눈썹을 좀 염색시키는 것처럼 살짝 날려주고 근데 그냥 이렇게 정도 되는데 저의 경우는 눈썹 털의 결감이 좀 더 있는 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두운 브로우 마스카라 하나 더 해줍니다. 시간 여유만 있다면. 그래서 오늘은 엔트로피의 이거는 다크 라벤더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다크하지는 않고 좀 이렇게 살짝 보랏빛 섞인 갈색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부분적으로 너무 털 느낌이 뭉개지지 않게 여기 털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뷰러 처리 디어달려러 해준 다음에 그리고 요즘에 속눈썹을 좀 붙이려고 하고 라인도 약간 더 좀 진하게 그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눈꺼풀이 처지면서 쌍꺼풀이 옛날보다 작아진 것 같아서 좀 눈이 흐려 보이더라고요. 슬프게. 오히려 아이라인은 조금 더 진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애교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애교살은 요즘에 그냥 집히는 대로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밀크터치의 에브리 베이지라고 하는 가벼운 스킨톤의 컨실러 겸 립 펜슬일걸요? 잘 모르겠는데 그 애교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막 지속력이 엄청 높은 건 아닌데 좀 부드럽다 보니까 눈 밑이 덜 건조해지는 것 같아서 약간 흐려지더라도 이 친구를 좀 요즘에 자주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되게 애교살용으로 좋아하는 건데 에뛰드의 에티튜드 코랄이라고, 이게 보이는 느낌 그대로 웜 코랄로 저한테는 발색이 안 나오고 그냥 그래요. 코랄로 발색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진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좀 화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봄이나 여름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생기발랄한 느낌? 그래서 앞에 3개를 랜덤하게 섞어서 요렇게 약간 채도가 있는 코랄 빛깔 애교살을 만들어 주고, 저 애교살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언더부터 먼저 요즘에는 자주 하는데요. 언더 라이너를 웜톤인 제가 할 때는 투쿨포스쿨이 항상 제일 예쁘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멜로우라고 하는 코랄 펜슬로 밑트임하고 그림자 부분에다가 이렇게 살짝 그려줍니다. 이런 느낌. 여기 뒷트임, 전체 밑트임, 여기 그림자에는 좀 힘 되게 많이 빼고. 그리고 전 유분이 나오니까 지금은 이 애교살에 좀 뻘건 선같이 보일 수 있는데 녹아요. 어차피 녹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지긴 하거든요. 하고 눈꼬리 쪽에 조금 가이드라인 같이 살짝 해주고, 시간 없으면 이 꼬리 긋는 거는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애교살만 갖춰도 좀 나아 보이는 것 같고, 이 프라이머는 아빈드 서울의 페일 진저, 약간 로라 메르시의 진저 닮은 그거를 쌍겹에다가 얇게 펴바르고요. 바쁘면 그냥 컨실러 깔고 섀도우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약간 은은한 깊이감? 좀 웜톤 음영의 깊이감 살짝만 가볍게 잡아놓고, 섀도우는 아무래도 산지 얼마 안 된 걸로 손이 많이 가는데 클리오의 베이지 한 걸음이나 아니면 클리오의 꽃가마 코랄, 이런 걸 자주 쓰는데 저한테는 꽃가마 코랄이 좀 더 발색이 보이거든요. 얘는 그래서 약간 곁다리로 쓰고 얘는 좀 메인으로 쓰는 느낌으로 그렇게 같이 쓸 때도 있어요. 단독으로 쓸 때도 있고. 그래서 바쁘면 이 친구 꽃가마 코랄 하나만. 그리고 봄 소프트가 좀 요즘 시기에 쓰기 좋은 팔레트가 너무 유명한 에스쁘아의 허니 오트 라떼, 요즘 데일리로 너무 괜찮은 것 같고, 릴바레의 오트밀 팔레트, 이것도 봄 소프트나 가을 소프트, 가을 라이트가 데일리로 쓰기에 너무 괜찮은 팔레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로 써주셔도, 대체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코랄 빛깔 도는 거랑 멀멀한 색상이랑 섞어서 아까 전에 컬러 프라이머 깔아놓던 거 위에다가 도포해주고 밑에 좀 연결을 해줘요. 근데 오늘 날씨 좀 더운 것 같다. 저 지금 봄 가디건 걸치고 있는데 약간 더워지네요. 이렇게 베이스 섀도우 깔고요. 별거 없어요. 근데 보통 다들 이렇게 하죠. 바쁠 때. 여기 브라운 밑에 있는 거랑 핑크 멸을 조금 섞어요. 그래서 2차 음영을 넣는데 보통 화장 진하게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음영감이 있는 걸 원하거든요. 사실 약간 음영이 지기는 하는데 되게 은은하달까? 그래서 일단 꼬리에 하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쌍겹 안에다가 조금 두꺼운 라인 같이 전체적으로 넣기도 해요. 제가 이 클리오 팔레트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약간 안전한 멀멀 팔레트다 보니까 저한테 음영이 뭔가 1% 부족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화장을 진하게 하는 편인가 봐요. 그래서 음영에 힘을 좀 주고 싶으면 요즘에 로라 메르시의 카페라떼 싱글 섀도우를 그 쿠팡에서, 여러분 개인정보 때문에 죄송하다고 알럭스 쿠폰 같은 거를 20,000원인가 15,000원인가 줬어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보태가지고 로라 메르시의 진저 아니면 카페라떼 사야지 하는데 진저가 품절돼가지고 너무 TMI죠. 카페라떼로 샀는데 이렇게 소량 부분 조금 눈매 뒤트임 더 넣고 싶은 부분에 넣으면은 아무래도 외사가 확실히 발색이 좀 잘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눈매가 커져가지고 더 키우고 싶을 때는
카페 라떼를 보태고 시간이 없거나 연하게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아까 꽃가마 코랄까지만 이렇게 완성을 하는 편이에요. 눈 밑 뒤트임 부분에도 카페 오레인가? 카페 라떼인가? 카페 오레 이거가 밑에 쪼끔 들어가면은 더 커지긴 하죠. 앞트임도 살짝. 펜슬하고 붓펜 들고 하는데요. 좀 공들여서 할 때는 2개를 쓰는 게 더 예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바쁘면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데 먼저 아워글라스의 브론즈 아이라인 펜슬로 살짝 아이라인 가이드를 잡아 놔요. 얘는 약간 포인트 섀도우 같이 시간이 지나면 저의 유분에 의해서 약간 부드러워질 거예요, 더. 이렇게 라인 가이드를 브론즈라고 제가 최애 컬러거든요. 약간 뭔가 웜 애쉬 브라운? 빛이 도는 그런 색상이라서 이게 눈동자 브라운인 게 좀 더 예쁘게 보여지게 도와주더라고요, 색깔이. 그리고 좀 클리오 아이라이너로 대체해도 되긴 하는데 그것보다 좀 더 얇게 나오는 편이라서 약간 더 정교하게 라인을 그릴 수 있어서 좋아하고, 키스미에서도 슬림 젤 펜슬 라이너 쪼끔 두께 얇으면서 발색력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쪼끔 약간 길게 해요. 보통 때 내추럴하게 하는 것보다 1mm 정도 좀 길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제일 좀 선명하게 나오는 에뛰드 브라운 붓펜 라이너로 꼬리 쪽에 찔끔 일단 라인을 살짝 잡아 주고, 또 바쁘면 마스카라 하고 좀 신경 써서 할 때는 속눈썹을 붙여 주는데요. 속눈썹을 오늘은 좀 여유도 있으니까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속눈썹을 잘랐거든요. 통짜 원래 벨리즈 37호 통짜를 2칸씩 해 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놨습니다. 정말 수고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피카소 상은 언니 콜라보 속눈썹 뭐 9mm 뭐 이렇게 대체해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보통 샵에서는 이렇게 2칸씩 잘라 가지고 더 깔끔하게 보이게 부채꼴 모양으로 약간 더 펼쳐 줘요. 그치만 너무 귀찮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난번 오드 타입 영상에서 그냥 붙여 버렸습니다. 약간 더 화려해져요. 그래서 정말 고전적인 방식으로 칸이었던 거를 다시 모아 붙이는 거죠. 테이블에 앉아서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하나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데일리로 절대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때 오드타의 광고 때 이 속눈썹 붙여 가지고 메이크업이 예쁘다는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뭐 붙였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꺼내 봤고, 저도 아침에 바쁘면 그냥 마스카라 합니다. 동공 쪽이 좀 더 열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커지는 거? 여기 동공 쪽을 제일 화려한 걸 붙입니다. 타고나게 속눈썹이 엄청 길고 풍성한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속눈썹 붙일 필요도 없고. 약간 이국적인 그런 또 느낌이 매력적이잖아요. 착용감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나 승무원 메이크업 할 때 벨리즈 많이 쓰는 건가 봐요. 대부분이 편한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하면은 막 어마어마한 메이크업 스킬 안 써도 눈이 좀 왕 커지는 느낌을 빨리 만들 수 있답니다. 붙인 쪽? 안 붙인 쪽. 안 붙인 쪽이 좀 담백하고 붙인 쪽이 좀 화려해집니다. 가끔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것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한 5개? 5개, 6개 붙이면 돼요. 이쪽이 조금 더 시원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약간 외국 약간 볼륨 있게 이렇게 속눈썹 붙이고, 마스카라 생략할 때도 있고 보통 속눈썹에 붙이면 라인이 좀 짧게 느껴져요. 그래서 브라운 붓펜으로 한 번 더 라인을 잡아줍니다. 약간 길게 하면서 뭔가 이거 속눈썹 붙인 거 사이사이 틈이 조금 울퉁불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점을 찍어주는 것처럼 그 틈을 조금 메꿔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라인을 좀 더 화려하게 그리고, 라인을 화려하게 그리면 이 밑에가 또 허전해 보여요. 그래서 아니 그럼 애초부터 그렇게 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렇게 애초부터 화려하게 해 놔도 돼요. 밑에 힘을 좀 더 늘려요. 라인 길이 맞춰서 좀 더 늘리고, 좀 이쁘게 사진 찍을 때는 저는 애교살 그림자 분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얼굴이 훨씬 작아져서. 그리고 저는 애교살 그림자를 조금 과하게 넣어도
좀 유분에 의해서 금방 지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과해 보이지 않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쉽게 과해지는 사람들은 은은한 섀도우를 얇은 브러쉬를 넣으시면은 너무 깔끔하고 예쁘고, 저는 그냥 얼그레이 라떼로 애교살 음영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넣어 주고, 근데 보통은 이런 그림자들이 좀 칙칙한 색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넣기 좋은 게 도화 섀도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화 섀도우에 핑크하고 뿔그리 두 개를 섞어 가지고 시간 여유만 있다면 그림자에다가 붉은기를 좀 끼워 놓으면 더 이뻐요. 그리고 이 핑크하고 레드기 도는 거를 애교살 뒤에 3분의 1 지점에 그냥 전체적으로 가볍게 칠해 줘도 예뻐요. 그리고 그림자 밑에 있는 다크서클이나 그늘을 컨실러 펜슬로 지우면 더 깔끔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밀크터치가 보이길래 했는데, 밀크터치가 아마 커버 효과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꾸셀이나 더샘 컨실러 펜슬로 잡아주면 더 이상적일 수도 있어요. 속눈썹 이미 볼륨이 되게 풍성해졌으니까 마스카라를 그냥 생략하거나 티가 많이 안 나는 가벼운 마스카라로 잡아줍니다. 요즘에는 데자부 언더래쉬용 쪼꼬미 마스카라를 좀 깔끔하게 속눈썹 처리할 때 같이 자주 써주는 편인데요. 그냥 가볍게 빗어주는 느낌으로 정도만 이렇게 해주고요. 좀 화려하죠? 제가 요즘 좀 화려한 느낌을 그 영상 찍을 때 은근 좀 했었어요. 이렇게 눈매는 좀 크게 확 잡아줘. 나머지는 대충 합니다. 왜냐면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쉐딩은 오늘은 아멜리의 2021 약간 쿨톤 쉐딩 같은 그런 스타일, 좀 자기 주장 심하지 않은 그런 쉐딩을 이 브러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쓸어주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쉐딩부터 일단 소진해 주세요. 왜냐면 대체적으로 요즘에 쉐딩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게 브러쉬가 코 쉐딩하기 편하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아요. 브러쉬가 되게 잘 뽑혀 있고 획기가 있어 가지고 얼굴 중앙에 코 쉐딩을 넣어도 갑자기 막 갈색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아서 아멜리 쉐딩이 좀 안전하게 잘 쓸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쉐딩인 것 같아요. 2021이었고 다른 넘버도 제가 다 써 봤는데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럽게 해 주고, 블러셔가 킥인데요. 블러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 최근에 발견한 블러셔 중에서 가장 예쁜 게 네이밍의 조이라고 하는 블러셔인데, 약간 봄 브라이트 느낌의 채도 있는 그런 봄웜톤 코랄 블러셔예요. 그래서 봄웜에서 가을 웜 분들이나 또 약간 탁도를 누르고 싶은 여름 미지근 웜 쓰는 여름 소프트에서 겨울 소프트 분들도 가끔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웜한 코랄을 한다고 해서 막 세상이 뒤집히진 않거든요, 쿨톤이. 그래서 이렇게 코랄로 혈색감 있게 컬러 포인트를 줍니다. 조이 진짜 예뻐요, 여러분. 약간 디올 백스테이지 블러셔 코랄을 좋아하셨다면 색감이 다르긴 한데 좀 결이 비슷하다고 할까요? 좀 채도 있으면서 형광기 팡팡 터트려주는 그런 블러셔라서 완전 추천드립니다. 립은 요즘에 그 오드 타입의 멀바이브나 텐더 휴를 베이스로 깔아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약간 보랏기를 확실히 제대로 잡고 싶을 때는 좀 확실히 조금 더 웜한 텐더 휴를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그러면은 탁기, 보랏기, 획기 같은 것들이 미지근 웜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잡히게 돼요. 그리고 포인트를 넣어주는데요. 요 두 립 조합은 제가 업체 미팅 갔을 때 직원분들이 립 뭐 발랐는지 물어보셨었는데, 이게 제가 헤라 무슨 행사 같은 데인가 가 가지고 선물로 받았는데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곧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핑크 레드빛 봄웜 느낌의 선키스트라고 하는 봄브 포인트 같은 그런, 근데 누가 발라도 예뻐요, 이런 컬러는. 약간 미지근 웜한 레드 핑크거든요. 이렇게 포인트를 약간 붉게 줍니다. 요즘에는 그냥 채도를 좀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봄브 색감 느낌이기도 하네요, 블러셔나 립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는 볼터치가 약간 열감과 유분에 의해서 좀 녹으면서 좀 더 연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메이크업 서비스를 한다든지 레슨을 한다든지 할 때는 블러셔가 조금 더 은은한 수채화 느낌이 돌면 더 이쁘니까 발레리나 팝이 블러셔 푸는 용도?
배경 용도 같은 느낌으로 레이어드 하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밍의 야미나 아니면 발레리나 팝 같이 베이비 핑크 색상으로 채도가 너무 좀 도드라지지 않게 약간 둘러주면 완성도가 더 올라가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가디건을 벗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조금 즐겨서 하는 영상 찍는다든지 약간 신경 써서 화장을 하거나 메이크업 서비스 같은 거 할 때 조금 화장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좀 추천드리는 그런 색 조합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만약에 좀 채도가 너무 빨리 나오는 사람이다, 난 금방 붉어진다 한다면 블러셔를 좀 더 연한 걸로 바꿔본다든지 립을 그냥 아까 전에 베이스였던 텐더유 그냥 하나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딘가의 채도를 좀 더 빼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빡빡빡 하면은 좀 봄브 그런 느낌으로 누구나 어느 정도는 쉽게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봄브 색감 느낌, 봄 브라이트 색감 느낌이 채도하고 붉은기 같은 게 공존하기 때문에 그 계절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좀 화사하면서 화려해 보이기가 좀 쉬운 색감이에요. 물론 극단적인 쿨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쿨 계열 쪽으로 하는 게 더 물론 나을 수 있겠지만 칙칙한 탁도 같은 걸 잘 잡아주면서 봄철에 조금 더 피어오르는 그런 느낌 낼 수 있어서 메이크업 하면 좀 기분 좋아지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시간 없어서 생략을 하는데 물론 디올 로즈골드나 갖고 계신 하이라이터 쓰면 훨씬 더 이쁘겠죠. 저희도 약간 킥을 넣어볼까요? 저는 요즘에 얼굴 하이라이트 말고 눈두덩이 하이라이트를 그린으로 넣어주는 걸 좀 즐겨서 하는데요. 아멜리의 스파클 릴리나 바닐라 쇼크나 바닐라 쇼크가 조금 더 디올 로즈골드 속의 약간 그린 골드 이런 느낌이고 스파클 릴리가 조금 더 그린의 존재감이 있는 연두빛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씩 골라서 그냥 중앙 하이라이트로 넣으면 뭔가 좀 더 생동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엄하진 않아요. 오늘은 조금 더 기분 내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라인 빛깔이 도는 스파클 릴리 하이라이트를 중앙에 살짝 이렇게 올릴게요. 그리고 바닐라 쇼크를 손가락에 문대서 콧대하고 눈 앞머리 정도에만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보통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못하지만 좀 중요한 업체 미팅 있을 때는 저는 이런 걸로 하이라이트 포인트를 줘서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연출하는 딱 봄의 에너지 이런 느낌 나게 하는 걸 좋아해요. 생각보다 이게 그린빛이 그렇게 과도하게 보이진 않아서 웜톤 분들이나 약간 몽환적인 느낌 내보고 싶은 다양한 계절 분들이 그린이나 라인 빛깔 하이라이트 포인트 줘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멜리께 개인적으로 제일 예뻤어요. 그래서 아멜리 거를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 그린 킥까지 넣어서 봄 느낌 물씬 나는 데일리 메이크업 완성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이거 영상 틀어놓고 가지고 계신 비슷한 색조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봄철에 좀 더 화려하면서 좀 생동감 있는 메이크업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뒤에서 또 열심히 백화점 파운데이션 비교 작업으로 다음번 영상에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광고 영상이 하나 들어갈 건데 제가 정말 백화점 20만 원짜리 쿠션 같은 퀄이 있는 국내 쿠션을 발견을 했거든요. 비비 쿠션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파데 리뷰 있으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게요. 여러분 안녕!